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벤처 펀드 자체가 6조 6천억이었는데요. 역대 최고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. 6조를 돌파한 것도 처음입니다. 비효율화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을 평가해서 하위 20% 그것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예산이 남지 않겠어요. 잘 되는 상위 20%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봤던 그리고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못 해봤던 그 신사업들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하자. 반갑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. 취임 100일 되셨는데 네. 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우선 취임할 때부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.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. 또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제 계획이 시작돼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했었고요. 그 이외에도 이제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현장과 좀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제 평상시 생각이었고요. 벤처 스타트업들 좀 다니면서 느낀 거는 국민들이 진짜 좀 청년들이 이 혁신 DNA가 강하다. 그래서 정부에서 잘 뒷받침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갖춰지면은 뭐 정말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생겼습니다. 장관님들이 새로 오시면 뭘 더 하겠다고 하지 네. 있는 거를 줄이겠다고 하시는 분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네. 지난번에 인터뷰 하시면서 그 언론 브리핑에서 정책 다이어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이 정부 부처의 이제 방식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제 계획이 하나 세워지고 나면 이 계획이 잘 안 없어집니다.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문어발식처럼 자꾸 늘어납니다. 왜냐하면 그 정책들이 생겨야 될 이유들은 다 한두 개씩 있죠. 그리고 또 그 정책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가지수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게 정부 부처 내에서 흔히 있는 일들인데요. 이런 비효율화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하위 20% 사업을 평가해서 그것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예산이 남지 않겠어요. 네, 그 예산을 잘 되는 상위 20%에 예산을 더 넣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봤던 해보고 싶었지만 그리고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못 해봤던 그 신사업들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하자.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위 20% 상위 20% 리스트를 받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부 자체로 재정전략회의를 합니다. 소속사기 1000을 갔는데 20년 만에 네. 됐네. 장관님이 좀 재운이 좋으시거나 이렇게 좀 운수 복장 이런 스타일이신가요? 저는 재혼은 없고요. 사람 복은 좀 있습니다. 인덕은 부족한데 인복이 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제 능력 이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런 행운이 좀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제2벤처 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. 지금 항상 코스닥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쫙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너무 급하게 떨어진다거나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예. 그럼 이 벤처 붐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주식의 어떤 뭐 주가를 보는 눈이나 이런 게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상당 기간 좀 조정 기간 좀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다지고 나서 또 이제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좋은 선순환일 때는 그런 궤적을 그리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벤처와 관련된 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내실을 좀 다지는 그걸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.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K 유니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력이 큰 벤처 기업들이 더 크게 클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. 현재 제도를 좀 바꿔서 그 제도에 의해서 더 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?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복수 의결권, 그다음에 이제 투자 조건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를 바꾸는 문제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가 이미 이슈화돼 있고 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정부 안대로 또 정부 안이 목표하는 취지대로 제도가 고쳐져서 제2벤처붐이 좀 내실도 다지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창업 정책 그 관련해서 자금이나 뭐 지원하는 거 뭐 펀드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.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벤처 펀드 자체가
6조 6천억이었는데요. 그게 뭐 역대 최고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. 6조를 돌파한 것도 처음입니다. 근데 단숨에 6조 6천억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런 펀드들에 의해서 이제 벤처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어떤 자본시장 자체가 벤처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, 이게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. 개성공단이고 좀 예. 정치적인 혹은 국제 관계에서 이게 좀 풀려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, 근데 뭐 안으로 들여다보면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피해 때문에 재기 못하신 분들도 있고. 개성공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타깝고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죠. 뭐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절대로. 한다는 건 철수하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거는 그때 개성공단에서 나오시던 분들, 사업하시던 분들이 정말 뭐 장부도 못 챙겨서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. 그 승용차 위에 그냥 줄로 묶어서 막 오고 뭐 조금 지나면 다시 들어갈 줄로 알고 그냥 나온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. 이제 그게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,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뭐 국제적인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서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한계가 뭐 있지만 진짜 이게 정경 분리를 해야 됩니다. 그거를 분명하게 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 대북 경제 협력의 방식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.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 개성공단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뭐 개성공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뭐 대출 특별 대출 만기 연장도 하고 있지만 그 멀쩡하게 있는 사업장을 버리고 온 걸 어떻게 다 그걸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일단 중개부에서 계기를 만들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. 내고 싶은데 이게 워낙 이제 좀 민감한 이슈라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데 조금만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이슈를 제기하면